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자, 10월은 업토버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도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5%가 넘게 빠지면서 답답한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이번 달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환 대표, 조동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디펜드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뭔가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잘 쉬셨습니까? 네, 제가 좀 쉬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인사이트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죠. 비트코인 왜 못 갈까요?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토버에다가 슈퍼위크였습니다. 호재성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왔던 게 무색하게도 코인 시장은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김 대표님. 왜 지금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답답하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예. 근데 지금 오늘이 또 공교롭게 10월 31일 마지막이네요. 한 달 지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아. 오히려 업토버라서 오르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네. 10월 10일 정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예.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날 이제 사실 크립토 시장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네. 엄청 큰 청산이 나왔었는데요. 그 청산의 여파가 지금 거의 20일 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왜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그날 이제 청산이 된 금액이 대략 한 190억 달러 정도로 많긴 알려져 했죠.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8월 달부터 이제 코인이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상승을 해왔는데 그 상승이 현물 위주의 상승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쪽이 주포였는데 네. 제대로 한 대를 맞은 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 다리를 절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트 하락도 답답하지만 사실은 뭐 체감 온도가 영하권인 곳은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멈추면은 사실 그 유동성이 알트로 흘러 들어가서 알트장이 온다라는 상징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식마저 좀 깨져버린 듯한 움직임이에요. 이 알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덜 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국내 주식 시장이나 해외 주식 시장보다 이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적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트장이 온 적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난달 굉장히 큰 상승이 사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부터 좀 달라진 점이 선별적인 이제 알트장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즉 이제는 종목을 굉장히 선별해서 봐야 될 때죠. 그 10월 달도 사실 10배 오른 코인이 있습니다. 오. 바로 이제 지캐시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캐시라고 하는 코인 자체는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알트장이 온 적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선별적 알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알트장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구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줬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10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뉴욕 증시 그날도 이제 음봉을 쫙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이게 코인 시장에도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딱히 이제 악재가 없었죠. 뭐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미중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가 됐고, 네네. 또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예. 오히려 끝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중국에 매기던 관세 중에 이제 10%포인트를 줄여주는 쪽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관련해서 역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내년까지 이제 원래는 10월 포함해서 5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예상했거든요. 예. 근데 그 횟수가 4번으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악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조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더리움 역시 이번 주 내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4,000달러 선을 지키는 데도 실패를 하면서 실망감을 키웠는데 이더리움이 사실 본질적으로 그 네트워크 사용량의 가치가 연동된다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활동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이제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더리움이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이용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속박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장부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ETF뿐만 아니라 그다음 재무전략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많이 사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ETF에서 이제 순 유출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재무전략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으나 이제 한 재무전략 기업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더질라라고 하는 재무전략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두려움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재무전략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할 줄 알았었는데 이게 누군가 시장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재무전략 기업들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못하면 시장에 매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형성이 되면서 투심을 조금 건드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전략 기업 중에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더리움 재무전략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락 원인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코인 프라이데이입니다. 무엇을 살 때인가 여쭤볼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입니다. 코인 쪽은 한 발 일찍 아쉽게도 박앤세일이 좀 온 모습인데 여기저기 이제 세일 딱지 붙은 듯이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참에 우리가 좀 쇼핑을 그래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번에도 좀 돌직구로 좀 여쭤볼게요. 네. 뭘 사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코인은 네. 하나뿐입니다. 하나요? 네. 비트입니까? 비트코인. 아유, 네. 네, 왜냐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령 코인이 상태가 괜찮고 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항구에 네. 물이 간신히 배가 떠 있을 정도로 이제 찰랑찰랑에 네, 있는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성능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물이 좀 더 차오르게 되면 좋은 배들이 이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날 청산이 이제 엄청 많이 됐고 네.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호재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호재가 나왔을 때 코인이 올라가느냐, 악재가 나왔을 때는 잘 내려가느냐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유일한 코인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없다. 비트코인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들 보시는 뷰가 있을 거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빠지고 모멘텀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이 계속 사실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가는 투자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사야 합니까? 공이 저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코인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영역에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근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호황의 맞습니다. 이유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 그 회사들이
자사주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도 똑같습니다. 이제 코인을 발행한 이제 회사가 자력으로 이제 현금 창출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 현금 창출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이제 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굉장히 우수하고 거기서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히 돼서 자신들이 발행한 이제 코인을 되사줄 수 있는 코인들을 지금 우리는 좀 담아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의미에서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뭐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어떤 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선물 거래소인데요. 근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 자체가 1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 중에 90% 이상을 다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오더라도 다시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선물 거래를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서구권에서 관심 있는 코인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서구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럼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럼 코인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캐시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됐던 이제 코인들입니다. 아무래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불법 자금들이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세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시대가 좀 변해갔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시장에 수요가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캐시가 한 달 만에 10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섹터에 있는 그런 코인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좀 연말 랠리 가능할지가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면은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랠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연말 랠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쵸.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 이제 어떤 기록들을 보면 매년 12월 달은 굉장히 큰 상승을 동반했던 그런 동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12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온체인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 어떤 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랠리는 있어야만 한다라고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는 CEO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 바로 만나보시죠. 네, CEO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젝트는 베라체인인데요. 베라체인의 CIO 벤 아이제버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로드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이 베라체인이 어떤 크립토인지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이슈로 왜 핫해졌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베라체인은 올해 이제 토큰을 발행한 이제 프로젝트고 이제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이라 하면 이제 솔라나나 수이, 뭐 이더리움 같은 이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있는 체인입니다. 디파이를 위한 이제 체인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재무전략 기업을 이제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약간 하락하면서 베라 어떤 토큰도 이제 많은 하락을 했지만 이제 재무전략 기업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코인을 사들인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라체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CIO를 만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라체인의 CIO 벤 아이제버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So,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your role within the Berachain ecosystem? Also, what specific problem is Berachain designed to solve as Layer 1 blockchain? For sure.
So my name is Ben Eisenberg. I'm the incoming CIO at Bear Strategies, ticker Greenlane GNLN. Look, I started my career in traditional finance. I was an investment banker in Toronto. I was actually around for the first iteration of crypto meets TradFi, which happened in the Canadian public markets. So I left Bankhouse Scheich on good terms to start my own crypto native trading business called BSQD. And then fast forward a few years, as early this year, as the digital asset treasury started to come back into fashion, I thought it was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put together my combination of skill sets and bring one to market. I thought the best one, always front and center of this exercise was Berachain. It's the first blockchain with a mechanism for the network to invest in the businesses on top of it and take back a piece of those businesses' revenue. So historically, all blockchains create some amount of emissions or block rewards. Never before in blockchain history has there been a mechanism for the network to actually invest in the businesses on top of it and to take back directly a piece of those businesses' success. Berachain, through proof of liquidity, is the first blockchain with such mechanism, and as a result, what Berachain allows the network to do is it allows the network to incubate and invest in the best businesses on top of it and take back a piece of those businesses' success. 네, 베라체인은 네트워크가 위해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NAV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could you explain Berachain's core consensus mechanism, proof of liquidity, and how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existing proof of stake? Absolutely. So if you think of blockchain as just a ledger, which is really what it was in the early days, Bitcoin, was the first network that was decentralized on which you could hold value and send it to other people in a completely censorship resistant and transparent way. Then you have Ethereum. Ethereum is a layer of logic on top of that network. So now instead of just being able to hold value and send it to other people, you can build applications and send value through those applications. And those applications are completely censorship resistant, completely transparent, and trustless. And what all historic blockchains have in common is that in order to build a decentralized network effect, you need to have some mechanism to incentivize people to come and participate in the network. So in the case of Bitcoin, every 10 minutes, the Bitcoin network creates 3.5 Bitcoin that it sends to miners that successfully validate a block. Ethereum has a similar mechanism, but instead of sending it to miners, it sends it to stakers, which are validators that are essentially acting as notaries, rubber stamping who has how many assets where, which transactions happened, and which transactions didn't happen. But what's never existed in blockchain is a mechanism for the network itself to invest in the businesses on top of it. So the innovation behind proof of liquidity is instead of just sending the block rewards to validators that are essentially very highly paid notaries, rubber stamping whose assets are where, which transactions happened or didn't happen, proof of liquidity allows the validators to direct the network's emissions towards the best businesses on top of the network. It allows the validators to essentially invest in their favorite businesses on the network and take back a revenue share in those businesses. You can think of it kind of like customer acquisition financing, but on blockchain and built into the native layer of the network. So as a token holder, if you stake Bera, you earn a staking yield that's derived from the real revenue of the real businesses on top of the chain. And it's the first time ever in blockchain history that a mechanism like that exists at the core layer of the blockchain. 네, 차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토큰 보유자가 단순히 보상받는 걸 넘어서 이 체인 위 실제 비즈니스의 실질 수익에서 파생된 스테이킹 수익률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역사상 네트워크에 내장된 최초의 수익 공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거래 구조와 영향에 대해서도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could you explain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recently announced Bera DAT? So, which institutions or partners participated? How was the capital raised? And what impact do you foresee it having on the Berachain ecosystem? Yeah, I mean, this is a really exciting transaction because now for the first time ever, traditional capital can access Berachain. So this is a big deal. Previously, Berachain was a very well-known coin amongst crypto natives, but previously there was no way for traditional capital to access it. And if they could access it, they still could not fully access the benefits of proof of liquidity through staking. So what we've done here with the digital asset treasury
is we put together a vehicle through which now traditional capital can access Berachain. We did this with a landmark transaction of $110 million, which included $50 million of cash and $60 million of tokens. The transaction was led by Polychain Capital, which is, if you are familiar with crypto, one of the most legendary investors in the space, and had participation from a bunch of other notable investors, including Blockchain.com, Kraken, DAO5, and the Berachain Foundation. So this is a fully Berachain Foundation supported equity vehicle for traditional capital to access the Berachain network. So what we're creating here with the digital asset treasury is a simplified and productized version of Berachain and proof of liquidity. So now instead of buying Bera on the market, custodying it yourself, learning how proof of liquidity works, running a validator, staking it, you can just buy our equity and we'll do all of that for you. So it's both exciting for traditional capital that previously couldn't access Berachain, but also for crypto investors that love the Berachain story but just don't want to be too involved on the staking front. 네, 전통 자본이 베라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주식형 구조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라고 의의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투자자 중심이었던 베라체인에 전통적인 금융 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을 시켜서 이 베라체인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토큰 홀더 기반을 기관 투자자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2025년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베라체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로드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will be our final question for today. Could you introduce the key goals and future roadmap that Berachain is focusing on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5 and beyond? So I think the key major things that you can expect to see Bera Strategies do in the short term are, first, we're going to step into the market and buy a meaningful stake in the Berachain network. We already have over 54 million Bera on our balance sheet, making us one of the largest holders of Berachain, if not the largest. But we plan to take that a step further by taking the cash that we raised in this round and using it to buy Bera on the open market, to not just hold on our balance sheet, but to stake so that we can earn a yield and generate revenue for shareholders. So those are the major things you can expect us to see in the short term. And then in the long term, we intend to generate a return for shareholders by doing a series of intelligent capital markets transactions that include issuing equity at a NAV premium, potentially buying back shares at a discount to NAV, all things that will create accretion in terms of NAV per share to the shareholders of Bera Strategies. Okay, thank you for your word today. 베라 스트레이트 CIO 벤 아이젠버그와 함께 주요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CEO 인사이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부진한 만큼 여러분들 저희와 매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셔서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고요. 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방송 시간이 바뀝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밤 9시에 찾아온다는 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